안녕하세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가장 당연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월경이죠. 근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대체 왜 인간은 월경을 하도록 진화했을까? 오늘은 바로 이 질문, 이 놀랍도록 복잡한 진화의 수수께끼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이요. 그냥 생리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나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바로 그 왜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수많은 포유류 중에 인간을 포함한 정말 극소수만이 이런 방식으로 월경을 하도록 진화했을까요? 네, 그럼 이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풀어가 볼까요? 먼저 이게 왜 진화적으로 수수께끼인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설명하는 두 가지 아주 흥미로운 가설, 병원균 방어설과 에너지 절약설을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두 이론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체내 수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진화의 역사에서는 엄청난 도약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암카덱에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과제를 안겨줬습니다. 말하자면 외부의 병원균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해부학적 구조 차이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게 첫 번째 가설의 아주 결정적인 배경이 되거든요. 남성은 소변을 보면서 생식 통로를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지만 여성은 구조적으로 그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기발한 해답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 프로펫이라는 아주 특별한 연구자인데요.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정식 박사 학위도 없이 오로지 통찰력 하나만으로 천재들의 상이라고 불리는 메가더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프로펫의 주장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어요. 월경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월경은 그냥 임신에 실패해서 나오는 찌꺼기가 아니라 정자를 통해 들어온 나쁜 병원균들로부터 자궁을 지키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대청소이자 방어 시스템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깊은 착상이라는 건데요. 다른 동물들이랑 다르게 인간의 태아는요, 자궁 내벽을 아주 깊숙이 파고들면서 자리를 잡거든요. 이건 엄마와 아기 사이에 훨씬 더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배아를 확실하게 거부하고 모든 걸 리셋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프로펫은 월경을 수동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으로 봤다는 점,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과학계가 이걸로 그렇구나 하고 쉽게 결론 내리진 않았습니다. 몇 년 뒤에 영장류학자인 베벌리 스트라스만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보기 시작해요. 스트라스만은 아주 날카롭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만요. 월경이 정말 병균을 막으려고 하는 거라면 왜 다른 동물들은 안 하죠? 하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식의 월경은 동물 세계 전체를 통틀어 봐도 진짜 드문 현상이거든요. 인간, 일부 영장류, 박쥐 몇 종을 빼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내놓은 답은 놀랍게도 훨씬 단순했습니다. 한마디로 에너지 효율 때문이라는 거죠. 임신을 대비해서 자궁 내막을 항상 최고 상태로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임신이 안 되면 그냥 싹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그런 계산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이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월경은 감염을 막기 위한 방패일까요? 아니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절약 전략일까요? 아주 흥미진진한 과학적 논쟁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꼭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이어야 할까요? 어쩌면 이 둘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희가 참고한 자료의 최재천 교수는 바로 이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듭니다. 프로펫의 이론은 왜 애초에 자궁 내막을 버리는 현상이 생겨났는지 그 기원을 설명하고요. 스트라스만의 이론은 어떻게 그 방식이 하필이면 피를 흘리는 형태가 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통합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포유동물들은요, 쓰고 남은 자궁 내막을 몸 안으로 다시 흡수해서 재활용하거든요. 근데 인간을 포함한 몇몇 종은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재활용이라는 옵션이 없으니까 그냥 버리는 게 에너지를 아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된 거죠. 스트라스만의 주장이 여기서 완벽하게 들어맞는 겁니다. 이 논쟁 전체를 보면요.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한쪽이 이기고 다른 쪽이 지는 싸움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고 정교해지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프로펫의 월경 이론 자체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녀가 남긴 더 큰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의학계에 어떻게 아픈가라는 증상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도대체 왜 우리가 아프도록 진화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점이죠. 이게 바로 진화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과학 이론은 모든 게 끝나는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미래의 학자들이 더 정교하고 더 나은 설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월경 이야기처럼 우리 몸 안에는 아직 우리가 풀어내지 못한 수많은 진화의 비밀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을 조금은 다른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